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이 시큐리티의 초이입니다. 오늘도 역시 Try Hack Me Throwback Pro Lab 6번째 영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기억하기로는 아마 NTP 서버에 갔는데 무슨 매크로를 활성화한 그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거기에서 끝났던 것 같은데 거기를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기에서 끝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악성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또 추가로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는가 그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악성 이런 문서 파일을 만드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7월 24일에서 7월 25일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모든 오프라인 오피스 제품들과 모든 오피스 365 이 제품들에서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비활성화하도록 패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는 아니지만 공격자들이 장장 30년이나 넘게 사용했던 이 피싱 첨부 파일 VBA 매크로는 드디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상 한 1년, 2년 뒤면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이제 피싱 첨부 파일이 될 겁니다. 물론 그래도 뭐 쓰는 사람 많을 거고 그래도 이제 공격 당하는 분들은 또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모든 제품들에게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문서들의 매크로를 비활성화해 버리도록 패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패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뭐 거의 30년 동안 오랫동안 되게 쓰였던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되게 복잡하게 페일로드를 만들려면 엄청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원격 템플릿 인젝션을 할 수도 있고 VBA 스톰핑을 할 수도 있고 VBA 퍼징을 할 수도 있고 난독화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되게 엄청나게 할 게 많은데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이 한 2시간이 되겠죠. 2시간, 3시간 될 텐데 그러기는 조금 그렇고 여기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페일로드를 하나 주는데요. 요 페일로드를 이용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요 페일로드를 이용을 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중에 이제 오피스 제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함수 이름이 오토 오픈이면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함수고요. 그 함수는 또 다른 함수 헬로 월드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헬로 월드는 기본적으로 쉘 cmd.ex를 이제 만들어낸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서 요 한 줄짜리 이 HTA 페일로드를 실행시키는 그런 매크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HTA 매크로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로 가서 search HTA 라고 한 다음에 여기 2번 HTA 서버 이 페일로드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이제 자동으로 미터프리터가 날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페일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ost는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lhost는 이제 제 로컬 그 호스트 이름으로 하고 포트를 좀 바꾼 다음에 포트는 9900으로 바꾸고 한번 실행을 해서 이제 요 한 줄짜리만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공격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엑셀 파일을 연 다음에요. view 그리고 매크로 들어간 다음에 이 매크로는 book1에서만 사용을 할 거고 매크로 이름은 그냥 뭐 아무거나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오픈 헬로 월드를 넣은 다음에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면 지금 스테이지가 돌아오고 미터프리터 세션이 구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이 VPN IP를 넣고 포트도 사실상 뭐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전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포트도 뭐 443이나 8080 이런 거 하는 게 좋지만 이거는 랩이니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ploit를 누른 다음에 요거 한 줄짜리를 복사하고요. 요거를 다시 페일로드 조금 변형을 시켜주고 다시 요거를 카피 페이스트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장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macro enabled workbook 매크로가 활성화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데스크탑에다가 그냥 throwback이 아니라 여기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웹 어플리케이션에 꼭 이 파일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꼭 이 파일 이름, 네, timesheet.xlsm을 쓰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imesheet로 저장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닫고 닫아주면은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제 칼리 머신으로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머신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시키면은 되겠죠. 네, 업로드를 timesheet 업로드를 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로드가 됐으니까 관리자가 이제 업로드한 타임시트를 언젠가 리뷰를 할 것이다. 네, 곧 리뷰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곳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스테이지가 보내지고 있고요. 페일로드도 보내고 있고 세션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션 스택 i3로 가서 이게 누가 어디서 이걸 열었느냐 한번 알아보자면 Throwback Tech Time이라는 이 호스트에서 Administrator, 로컬 관리자가 요거를 열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다? 쭉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죠. 176. 네, 그래서 여기서 219에서 피벗을 해서 176을 지금 감염을 시켰고 이 감염을 시킨 176에서 저희 그 공격자에게 리버스 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관리자 권한을 얻었으니까 뭐 SAM이라든지 LSA 아니면 LSS를 미미캣스 등을 이용을 해서 해시 덤프를 하려고 하면 실패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HTA 이 페일로드들은 32비트 페일로드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모던 윈도우에서 32비트에서 미미캣을 실행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실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미터프리터 자체에 있는 미미캣가 64비트짜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get 시스템을 해서 이 로컬 관리자에서 로컬 관리자에서 시스템으로 일단 권한 상승을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디 있느냐 get PID를 하면은 3712에 있어요. 3712. 요 지금 파워셀 세션에 있는데 이게 86 그러니까 32비트 프로세스라는 거거든요.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64비트 이 프로세스 어딘가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것은 migrate를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 인젝션을 실행을 해주면 되겠고요. 현재 3712 프로세스였는데 2068 프로세스로 프로세스 인젝션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PID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은 2068 PID로 프로세스 인젝션이 성공적으로 돼서 현재 우리의 쉘 코드는 이 SVC 호스트라는 요 프로세스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해시 덤프를 하면은 SAM 해시를 덤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LSS를 덤프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덤프한 거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레츠에다가 적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176 서버 176 서버가 아니라 176 SAM이겠죠? 네, SAM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하나 더 열죠. 네, 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어쨌든 유저와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고 있을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게 있나 좀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뭐 쉘도 들어가고 파워쉘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C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뭐 좀 봅시다. EFI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Files 요것도 신기하고요. INAPUB니까 뭐 IIS 이런 거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겠고 뭐 굳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프로그램 파일은 당연히 있는 거고 업로드는 이제 제가 올린 그 매크로 이네이버 된 그런 거 올라가고 유저스는 유저스고 요게 좀 신기하죠. XAMPP 그리고 update.ps1도 신기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하드코딩된 계정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한번 캣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쓸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DNS 클라이언트 뭐 이런 거나 뭐 그런 거 바꾸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다 지금 그것도 돼 있고 주석 처리도 돼 있고. 근데 요거는 좀 신기합니다. 네, 엑semp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웹서버와 MySQL이 같이 네, 뭐 머큐리라든지 파일질라, 아파치 이런 거를 지금 그 윈도우 서버에서 돌릴 때 필요한 게 엑sem프거든요. 뭐 톰캣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가보면은 네, MySQL 요게 있습니다. 대부분 MySQL은 아주 재밌죠. 네, 아주 흥미로워요. 그리고 그거 가기 전에 요것도 지금 딱 보였거든요. passwords.txt. 그러면은 MySQL 같은 경우는 요건 뭐 PHP MyAdmin 있어? PHP MyAdmin 한번 가볼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 같고요. 오케이. MySQL은 뭐 root 패스워드 없는 거. 머큐리 같은 경우는 뭐 user wamp 요거는 뭐 기본 계정 비밀번호인 것 같고요. pp 요거는 조금 쓸만할 수도 있겠습니다. xampp dav unsecure 네, ppmax 2021. 근데 2011년도에 만들어진 비밀번호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나리오에서 쓸만한 비밀번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MySQL로 일단 다시 들어가 보고 MySQL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bin에 이제 MySQL 그 클라이언트가 있거든요. MySQL D admin MySQL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MySQL을 들어가려고 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쉘 자체가 인터랙티브 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쉘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SSH나 RDP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SSH나 RDP를 하려면 평문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해시 크래킹을 합시다. 네. 여기 해시 크래킹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im176.nt NT 해시를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set paste를 한 다음에 요거를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크래킹 할 거니까요. 근데 디폴트 어카운트는 기본 계정이라 무시하고 게스트도 기본 계정이니까 무시하고 SSHD도 사실은 이제 서비스 계정이라 조금 무시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하고요. 타임키퍼는 아마 유저일 거예요. 네. 뭐야? 세 개 다 지금 다 지금 제가 바보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NTSC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월드 리스트 해가지고 tag format NT까지 하면은 아마 깨지기 매우 빨리 깨졌는데요. keeper of time이라는 평문 비밀번호가 나왔습니다. 요 평문 비밀번호 같은 경우 아무래도 타임키퍼 요 유저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176 OS 176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타임키퍼 keeper of time. 그럼 요거를 지금 확실치 않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xy chains 조용히 하고 crack map exec SMB 10 200 11 176 유저는 타임키퍼 패스워드는 keeper of time.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마 그 도메인 유저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보시면은 지금 shell PowerShell C users 여기에 가면은 아마 그렇죠. 이게 도메인 유저들은 뒤에 이 C users 홈 디렉토리에서 뒤에다가 이제 .throwback 이런 게 붙거든요. 근데 스북스나 타임키퍼나 이거는 이제 로컬 어드민이니까 로컬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얘는 로컬 유저일 가능성이 높아요. 도메인 유저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뭐 알게 되겠죠. 프록시가 살아있는 네, 프록시 살아있네요. 좋습니다. 이게 프록시가 너무 자주 끊어져가지고 매번 이제 할 때마다 조금 불안불안한데 적어도 잘 살아있고 그리고 로그인까지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keeper of time 네, 요거까지 로그인 한 것을 확인을 했고 근데 사실 뭐 요거 자체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희는
시스템 권한, 사실상 로컬 관리자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시스템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요 이제 호스트 176 호스트는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뭐 데스크탑 같은데 가면은 아마 플래그가 있겠죠. 네, 이렇게 플래그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요 맵이라고 해야 되나? 맵으로 올라가면은 무엇을 장악을 했느냐? 저희가 219 서버를 통해서 이제 피벗을 했었죠. 피벗을 해서 도메인 컨트롤러도 확인을 하고 타임 서버도 확인을 했는데, 요 타임 서버를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장악을 못한 서버들은, 물론 요거 222 서버는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지금 제가 건너뛴 거고요. 지금 장악을 할 수 있는 이 호스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도메인 컨트롤러예요. 도메인 컨트롤러를 장악을 할 수 있으면 모든 도메인 유저의 NT 해시, 즉 그냥 뭐 사실상 거의 비밀번호를 얻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패스 더 해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도메인 컨트롤러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딱히 땡기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너무 막혀가지고 가이드를 잠깐 봤는데, 요 가이드를 아까 보니까 결국엔 또 패스워드 스프레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레전드인 것 같은데 패스워드 스프레잉을 결국 또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프록시를 통해서 도메인 컨트롤러에게 패스워드 스프레잉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패스워드 스프레잉을 할 때 우리가 뭐 이제 뽑아온 그런 유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메인 유저들, 뭐 험프리 W라든지 피터스 J 뭐 요런 애들이 있는데, 뭐 아니면 뭐 요런 애들이 있는데, 요런 애들만 상대로 패스워드 스프레잉을 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블러드하운드로 모든 걸 다 뽑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블러드하운드의 도메인 유저스를 한번 보시면 이 도메인 액티비티를 이 throwback.local에 있는 모든 도메인 유저들을 저희가 다 뽑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도메인 유저에 포함된 모든 요 애들을 다 갖고 왔어요. 모든 도메인 유저들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죠. 자,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뭐 일일이 다 카피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에다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분이시기도 한데 요 맥스라는 툴을 알려드릴 겁니다. 맥스. 네, 요 맥스라는 툴은 블러드하운드의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인 Neo4j,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Neo4j. 요거를 굳이 블러드하운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툴을 이용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이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맥스를 기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터넷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맥스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제 Neo4j 패스워드는 비밀번호 뭘까요? 바로 놀랍게도 패스워드입니다. 레전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뭐 맥스 한 다음에 뭐 헬프를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get info 그리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tech users라고 하면은 요 유저를 지금 요 맥스라는 툴이 무엇을 한 거냐면은 여기 그 Neo4j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블러드하운드라는 툴은 그냥 이렇게 GUI로 보여주는 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툴이고, 블러드하운드는 요 맥스라는 툴은 Neo4j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글로써 이렇게 보여주는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땀 한 땀 다 옮겨 적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글로 싹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sudo t domain users.txt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domain users.txt를 보면은 깔끔하게 모든 도메인 유저들 이름을 싹 다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차피 얘네들을 상대로 다 패스워드 스프레잉을 할 거니까요. 저희는 지금 요거는 골뱅이 첫 번째만 띈 다음에 요 유저 리스트를 가져와서 요거를 try hack me domain usernames.txt 라고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되게 편하죠. 여기서는 그냥 domain usernames.txt라고 하면 되고, 패스워드는 제가 준비한 passwords.txt, 요거는 그냥 3개짜리예요. summer management 그리고 throwback 2020, 요거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택택 continue on success였나? 아마 요거였을 거예요. CME SMB help. 왜냐면 crackback exec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스프레잉을 하다가 한 번 처음 이제 성공을 하면은 바로 끝내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continue on success, 성공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라 라고 continue on success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요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계정 잠금에 대해서 아마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정 잠금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요것도 다 좋은데 패스워드 폴리시, 그러니까 패스워드 비밀번호 정책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네. 요거는 타임 서버니까 안 되겠고 도메인 컨트롤러로 가죠. 사실 뭐 딱히 상관없긴 한데. 네, 그래서 비밀번호 정책에 계정 잠금 정책도 나와 있거든요. 몇 번 틀리면은 몇 분 동안 계정 잠금을 시켜버리겠다. 요런 이제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번호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 도메인 유저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도메인 이 비밀번호 정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미니멈 패스워드 랭스, 그러니까 7자 이상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Account Lockout Threshold. 몇 번 틀리면은 어카운트가 럭아웃이 되나요? None.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카운트 럭아웃이 계정 잠금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즉 패스워드 스프레잉을 하건 뭐 비밀번호를 30만 개를 트라이 해보건 다 비밀번호를 트라이를 해도 계정 잠금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비밀번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설정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긴 랩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도메인 유저들 몇 명이죠? 73명의 도메인 유저들을 상대로 패스워드 뭐 사실상 거의 브루트 포싱급인데 어쨌든 패스워드 스프레잉 3개, 패스워드 3개를 스프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패스워드 스프레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유저 제퍼스 D 요 친구는 처음 보는 애예요. 네, 근데 이 throwback 2020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좀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고요. 제퍼스 D throwback 2020. 뭐 그래도 혹시나 추가로 더 성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냅두도록 하겠고, 일단 중요한 점은 요 제퍼스 D라는 애를 처음 지금 발견을 해. 제퍼스 D죠? 네, 제퍼스 D라는 이 도메인 유저의 평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는데 얘는 지금 도메인 컨트롤러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요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메인 컨트롤러에 어떤 이 횡적 이동을 위한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SSH, SMB, 그리고 WinRM, 그리고 RDP 네, 요런 이제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포트 스캐닝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다 열려 있네요.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은데요. 뭐 SSH로 들어가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 네, 제퍼스 D 이거는 proxy chains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throwback 2020 yes. 그러면 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이제 낮은 권한의 이 유저이기 때문에 딱히 뭐 대단한 쉘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한데, 요거는 지금 저도 생각이 방금 난 건데, 뭐 피루스 J나 블레어 J는 도메인 컨트롤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는지 요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접근이 가능했는데요? 레전드. 그럼 굳이 패스워드 스프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 가이드에서는 패스워드 스프링을 다시 한번 하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긴 있겠죠. 네,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한번 보기라도 합시다. 요 유저들마다 이제 다른 그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유저 데스크탑에 뭐 쓸만한 그런 여기 user.txt 요거는 지금 PowerShell 플래그가 있네요.
근데 여기엔 없네요. 그러니까 user.txt 플래그가 있는 거 봐서는 이 유저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퍼스디 유저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백업 유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유저인데, 이 블러다운드에 가서 이제 dcsync rights를 보면은, 요 dcsync rights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 dcsync rights를 갖고 있는 유저가 mercerh 요 유저랑 그리고 백업 유저가 있습니다. 네, 백업 유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업 유저를 장악을 하면 사실상 전체 도메인을 장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것도 너무 제가 이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가이드를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패스워드 스프링 다 했고, what users was successfully password sprayed, Jeffers D, 그리고 패스워드가 뭐였냐? throwback 2020이었죠? 네, 오타였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synchronize 한 거 보니까 dcsync 이용을 하라는 것 같은데, we have valid credentials on domain controller and we need to elevate our privileges. 아마도 여기서 로컬 권한 상승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cpat, 저번에 저희가 cpat 한번 사용을 했었죠. 네, 요 cpat를 이용을 해서 이 로컬 권한 상승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x new object net.web client 닫아주고 다운로드 파일 http 1999 9.99죠? 9.99 9999 seatbelt.exe 하고 c users Jeffers 아이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렉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seatbelt.exe 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웹서버를 제가 실행을 안 시켰거든요. 웹서버를 열어주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운이 된 것 같고, 그래서 cpat를 열어서 그룹 유저만 한번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봅시다. everyone 로컬 상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컬 권한 상승을 DPAPI는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있네. C users Jeffers D document backup notice라는 요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드디어 네, 이게 모의 해킹이 별게 아닙니다. 그냥 삽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백업 노리스니까 백업 유저와 관련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렇지, 바로 이거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이 맛에 하는 거지.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백업 유저의 비밀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백업 유저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느냐, 요 dcsync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근데 왠지 dcsync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요 dcsync 권한을 갖고 있었던 유저가 바로 요 백업 유저입니다. 일단 dsync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dsync를 보여드리겠습니다. dsync는 일단 proxy chains는 해야겠고, 아니다, proxy chains를 하고, 그래서 in packet secret dump help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 target, domain, username, password, target address. 오케이. domain throwback.local username, password. 유저네임은 백업이었고요. 패스워드는 아까 얻어왔죠. at 도메인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access denied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될 겁니다. DRSU API를 이용을 해서 오케이, NTDS를 덤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도메인 유저들의 이 정보들을 빼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모든 도메인 유저들의 NT 해시를 빼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패스터 해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DC 싱크가 뭐냐? 이 DC 싱크라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메인 컨트롤러 싱크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개의 도메인 안에 여러 개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DC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rowback.local이라는 요 한 개의 도메인 안에 예를 들어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가 3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대가 망가지더라도 나머지 2대가 계속 그 백업을 이제 해서 계속해서 도메인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도메인 컨트롤러들끼리 가끔씩 싱크를 해야 됩니다. 네, 싱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 A랑 도메인 컨트롤러 B랑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도메인 컨트롤러 A는 야, 우리 도메인에는 뭐 유저 50명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메인 컨트롤러 B가 자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 ntds.dg인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아니 우리 도메인에는 51명 있는데 너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아, 그러면은 나 너랑 싱크를 좀 맞추게, 데이터 싱크를 맞추게 우리 DC 싱크를 하자 라고 하면은 요 DC 싱크를 하면은 이제 50명이라고 생각했던 도메인 컨트롤러 A는 51명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DC 싱크라는 이 기능이고 그 권한인 건데 그거를 아주 뜬금없게도 이 백업 유저가 이 DC 싱크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도메인 컨트롤러 이 서버도 아닌데 그냥 일반 도메인 유저인데 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오면은 예를 들어서 throwback tag DC01이라는 요 이제 컴퓨터는 원래 DC 싱크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 어드민 같은 경우도 원래 DC 싱크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 백업 유저는 도메인 관리자도 아니고 요 백업 유저의 이제 그룹을 확인을 해보면 도메인 관리자도 아니에요. 그냥 도메인 유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메인 유저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뜬금없이 DC싱크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 누군가가 줬겠죠. 권한을. 뭐 시스템 관리하시던 분들 중 하나가 줬을 텐데 어쨌든 그 권한 덕분에 저희는 DC싱크를 할 수 있었고 DC싱크를 하면서 이 모든 이 해시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crackmap exec으로 하면은 훨씬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crackmap exec은 요거를 다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자기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crackmap exec으로 하면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crackmap exec이 실패를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crackmap exec으로도 DC싱크를 다시 할 수 있고 DC싱크가 될 때마다 crackmap exec의 좋은 점은 요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제가 굳이 뭐 적고 뭐 이러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가 뭐 29, 30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실무에서도 DC싱크 한 번 하면은 한 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긁어 오기 때문에 진짜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긁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throwback.local이라는 요 도메인은 저희한테 장악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메인 관리자의 이 해시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상 장악을 당했다고 보면 되겠고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 호스트까지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싱크 rights를 갖고 있었던 유저는 백업이었고요. 그럼 DC싱크도 했고 아마 요 이제 그 도메인에서 저희가 도메인이 2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throwback.local이라는 도메인이 1개가 있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악을 해야 될 이 도메인은 corporate.local인데 아마 도메인 트러스트, 도메인 신뢰 관계를 이용을 해서 뭐 장악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6번째 영상은 매우 길었을 텐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6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7번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